용산 문화는 그동안 중국이 자기네 황하 문명의 핵심, 그러니까 중화 문명의 핵심이라고 자랑을 해왔던 곳인데 여기까지도 이제 독립 문화라고 긍정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이제 중화 문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이제 몇 가지 추려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노루기라는 분이 교수님과 함께 가야분국 유적 찾아서 일본 답사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꼭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올해 2020년 8월 말경에 일본 도쿄에 가서 학술대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학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마친 다음에 그 오카야마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분은 그 도쿄도 같이 가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그 오카야마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버스를 한 대 빌리든지 해서 가야분국 답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본의 지금 가야분국 그 임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죠. 그동안 이제 가장 많았던 학설은 이제 대마도라는 학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서기 숭신주에 보면은 대마도는 촉자국에서 뭐 2000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괴림의 서남 쪽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촉자국을 지금의 큐슈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이제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니까 바다로 막혀 있는 지역을 찾고 괴림 그 신라의 서남 쪽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이제 신라를 갖다 한반도 내에 있는 신라로 생각해서 보면은 대마도가 이제 가장 이제 적당하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 가지고 보면은 괴림과 촉자국이 어딘가는 이제 별도로 치더라도 일단 임나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임나를 비정하려면 북쪽이 바다로 막힌 데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가야는 뭐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뭐 바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구절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에서 안 맞는 내용이 있으면 요거는 잘못됐다라고 그 선택적으로 이제 취사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그 막혀 있다라는 한자 해석을 갖다가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건 역사학적 방법론에서 아주 이제 어긋나는 방법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찾으면은 지금의 대마도가 가장 이제 일본 서기 숭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엔 딱 맞기 때문에 대마도로 본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에도 지금 가보면은 답사 가본 분들에 의하면은 대마도에 뭐 이제 가야계, 신라계, 백제계 다 유적이 있다는 거죠. 뭐 대마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이제 다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마도라는 작은 데서 발생한 사건을 일본 서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써놨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큐슈 지역에 임나가 있었다라고 보는 그 설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 보면은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식민사학자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임나 가야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임나는 그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는 임나 가야설은 사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이제 학설로서 뭐 가치가 없는 이제 어거지 논리들이고 이제 총독부 논리 그냥 그 총독부하고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 논리는 그대로 이제 추종하는 거고 이제 분국설이 임나를 찾을 때 적당한 논리인데 문제는 이제 분국설 중에 어디냐 하는 거죠. 일본 속에 나와 있는 임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 김인배, 김문배란 분들은 그 큐슈 지역을 갖다가 고대 임나라고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오카야마란 곳, 한자로 강산이라고 쓰는 오카야마를 가지고 이제 임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오카야마에 가보면은 뭐 키노성, 키노조라고 하는 지금 해발 거의 한 400m쯤 되는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곳에 쌓은 그 가야계 산성이 있고, 그 가야계 거대한 수쿠리야마 고분이라는 아주 일본 그 전방 후원분 중에 그 네 번째로 크다는 아주 이제 큰 고분이 있죠. 그 고분들이 전부 다 뭐 가야계 고분이라는 거고, 그쪽 지역에 제가 답사를 가보니까 모모타로 전설이라든지 하는 여러 이제 가야와 관련돼 있는 화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1963년에 월북학자 김석형이 분국서를 주창을 했고, 그 다음에 조이승 박사가 분국서를 받아서 이제 오카야마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나뿐만 아니라 임나와 다투었던 뭐 신라도 그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분국도 다 그 일대로 이제 비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면 일본에 답사를 가서 이제 그 지역들을 쭉 다녀볼 생각입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저희가 큐슈 일대를 한번 쭉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큐슈에 뭐 신사도 그렇고 여러 유적지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느 작은 신사인데 또 절이기도 하고 그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데라 힘들게 찾아갔는데 일왕이 왔다 간 거예요. 저희가 간 곳마다 전부 다 일왕이 왔다 갔습니다. 그 큐슈 바다 북쪽도 그렇고 아주 그 오지 찾아가도 일왕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사람들 일왕가는 자기네 조상들의 유적을 찾는 자기네들만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일본의 구구파들, 한국을 재점령하려고 하는 일본의 구구파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지, 일본의 보통 일본 국민들하고는 우리가 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당신네 원래 뿌리가 여기였다라고 하는 조상의 뿌리 찾아주기, 가르쳐주기 운동이라도 전개해가지고 서로가 원래 같은 핏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한일 간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증진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준신이란 분이 고구려 초기도읍지 정말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한세에 따르면 고구려가 한에서 천리밖에 떨어졌다는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모순되는 기록이니 좀 걸립니다. 그 기록은 고구려가 한번 도읍지로 옮긴 다음에 쓰여진 걸까요? 어떤 가설이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고구려 도읍지를 지금의 이제 그 환인에 있는 오녀산성, 그 다음에 집안의 뭐 국내성 뭐 이런 쪽으로도 비정하는데, 저희가 이 그 역사 TV 고구려 쪽 처음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은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본왕이 이제 한나라를 공격할 때 뭐 상곡, 우북평, 어양, 그 다음에 태원까지 공격하는데, 뭐 우북평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 북경 부근이고, 그 태원은 산서성의 지금 성도인데, 고구려의 수도가 지금 환인이나 집안 쪽이면은 그 굳이 그 산서성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초기도읍지는 지금 우리가 비정하는 그 환인보다는 상당히 이제 서쪽으로 더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이제 정확하게 딱 맞다라고 제가 이제 특정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이제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설들을 한번 이제 그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후한서나 이제 삼국지를 보면은 그 동이열전에 고구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을 다 한번 앉혀봐야 되는데, 후한서 독일전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여입니다. 그 부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현도 북쪽 천리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남쪽은 고구려고, 동쪽은 음노고, 서쪽은 선비고, 북쪽에는 약수라는 강이 흐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방 이천리라고 나옵니다. 이 이천리가 작은 그 강역이 아니에요. 제 나라가 그 잘 나가고 뭐 할 때도 중국 기록도 보면 한 500리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천리라고 썼으면 상당히 큰 강역입니다. 중원이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음노가 나오는데, 그 음노는 생략하고 고구려를 보면은,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맥이 있고, 동쪽에는 옥조가 있고, 북쪽에는 부여가 있는데 여기를 사방 이천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남쪽에 조선과, 고구려 남쪽에 조선과 예맥이 있다 그러는데, 이 조선은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인데, 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쪽에는 고구려와 옥조가 있고, 남한엔 진한이 있고, 동쪽에는 대해가 있고, 서쪽에는 낙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도 어디를 차지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 또 이 그 후한서에는 이 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와 옥조, 구려, 그러니까 고구려는 본래 전부 다 조선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볼 때, 고구려를 볼 때 남쪽은 조선 예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옥조와 고구려, 예는 전부 다 본래 조선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조선은 이쪽을 다 차지하고 있던 조선이 상당히 이무저 봐서는 이제 축소된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제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하는 쪽을 갖다가 이제 조선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야 할지,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한이 나오죠.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마한은 이게 북쪽에는 그 낙랑이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북쪽에는 낙랑이 있고, 남쪽은 외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진한은 이제 동쪽에 있는데 북쪽은 예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변한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남쪽은 외와 접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방이 사천리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외를 지금의 일본 열도에 있는 외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 당시는 이 외도 이 대륙에 있던 외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은, 이제 후한서 이 기록은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러기를 한국통사 60쪽에 보면은 기도를 그 두 장을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그나마 가장 이쪽 그 삼국지하고 후한서 기록들을 갖다가 지도상에 앉혀놨을 때 큰 오류가 없을 정도의 지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요거보다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리려면은 각 나라들, 그러니까 부여, 음노, 뭐 고구려, 동옥저, 예, 삼한, 외 이런 나라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충분히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치들을 특정하고 나서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단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나라들, 후한서나 삼국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부여가 이천리고 고구려가 천리고, 그 다음에 삼한이 사방 사천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부여, 고구려, 삼한만 하더라도 그 무려 이제 8천리죠. 그 외에 음노 같은 경우는 그 북쪽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지리를 계산 안 한 뭐 옥저라든지 예라든지 음노까지 합쳐보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마일 이상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강역이 이 당시 후한산하 삼국지에서 말하는 동이족의 강역이라는 걸 말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삼한에 대해서 삼국지나 후한산하 전부 다 사방사천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삼한을 갖다가 지금의 한반도 남부, 천리밖에 안 되는 한반도 남부에서 찾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단재 신초 선생이 전삼한, 후삼한으로 나눴듯이 그 전삼한은 대륙에 있는 걸로 보고 나중에 후삼한이 그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걸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지금 정도의 연구 결과로서는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키메라라는 분이 궁금한 게 그럼 황하 문명은 하화족, 한족과 연관성이 있나요? 아님 다만 그 문명의 승계자적 지위를 갖는 건가요? 두 문명 간 이질적 요소를 검토해 보는 것도 유익할 듯 합니다. 라고 질문 겸 이제 권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주 사기를 읽어본 어느 이제 원로 교수님이 저희가 신주 사기에 쓰는 이제 신주를 보시고 나서는 이 동이족의 실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깊게 알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주 사기의 신주에서 다 이제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이 사기를 보면은 다 동이족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왕이 다 동이족이고, 복귀시 신농시 뭐 하는 황제가 다 동이족이고, 오제도 다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기네 역사의 정통성으로 삼는 하은주 나라의 시조들도 다 이제 동이족으로 나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사마천이 쓴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밝힌 거를 종합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그런 하와족, 한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답사를 자주 가는데 그 중국 답사 저희를 안내했던 그 여행사 차장도 차 안에서 저희 강연을 몇 번 듣더니 그럼 도대체 하와족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흔히 이제 중국에서도 하은주 할 때 주나라를 가지고 마치 하와족의 시작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 주나라 자체를 다 이족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와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화라는 것은 하나라에서 화자를 따고 삼사성에 있는 화산에서 화자를 따가지고 하와족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주나라부터 하와족이라고 말하지만 중간에 이제 은나라는 동족 국가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하나라도 개국 시조인 우임금에 대해서 뜻을 갖다가 사서 한자 사전에서 살펴보면 임금이란 뜻도 있고 벌레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란 뜻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사를 연구하다 보면 하와족의 역사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가 상당히 이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고대사 책들을 중국인들이 쓴 원서들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하와족이 어떻게 형성됐고 했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단 동이족은 그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태오복귀시부터 쭉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중국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워놓은 것은 상당히 그 전향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동이문화박물관에서 동이 영웅으로 4명의 임금을 추앙하고 있는데 그 태오복희 씨하고 소김찬 씨하고 치우 그 다음에 순임금 이 인물들을 갖다가 동이족 임금이라고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한편에서는 자기네 국력이 신장한데 자부심을 갖고 동이족의 역사까지도 이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서는 저장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문화박물관에서 고고학을 가지고 동이유적을 그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쭉 고고학 계보를 써놨어요. 여기에 이제 후리문화, 북신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
악성 문화 이렇게 써놨는데, 후리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에서 7,500년 전이에요. 쭉 내려와서 제가 놀란 것이 이제 용산 문화가 4,600년 전에서 4,000년까지인데, 용산 문화는 그동안 중국이 자기네 황하 문명의 핵심, 그러니까 중화 문명의 핵심이라고 자랑을 해왔던 곳인데, 여기까지도 이제 동이 문화라고 긍정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이제 중화 문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이 동이족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인물이 양사영이란 인물입니다. 양사영은 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던 양계초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양사영은 1920년대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공부해갖고 귀국합니다. 중국에서는 전야고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들판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인으로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발굴 기술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발굴 작업을 했던 그 학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양사영이 유명한 것은 삼첩층 문화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삼첩층이 뭐냐면 세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앙소 문화와 용산 문화와 은허, 그 은나라 도읍지에 있는 은허, 요 세 가지가 서로 상관성 있는 삼첩층의 문화라는 거죠. 앙소 문화는 하남성에 가보면 그 삼문엽시가 있는데, 그 삼문엽시에 이제 앙소진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걸 갖다가 대표 이름으로 삼아가지고 앙소문화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앙소문화는 황하 중류에서 감속성 그리고 하남성까지 걸쳐 있는 아주 광범위한 문화죠. 그 7,000년 전에서 5,000년 전까지의 이제 문화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발굴한 인물은 1922년에 스웨덴의 앤더슨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 동방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앤더슨이 이때 발굴할 때 가져간 걸 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앙소 문화가 용산 문화로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용산 문화는 4,600년 전에서 4,000년까지인데, 이 용산문화 분포 지역은 지금의 산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산서성과 하남성까지 걸쳐 있는 그런 광범위한 문화죠. 그래서 앙소문화를 용산문화가 계승을 했고, 이 용산문화를 바로 은허, 은나라의 수도인 은허가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은허는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3400년 전에 시작된 은나라 도읍지를 옮기면서 시작된 그런 이제 유적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세 문화는 전부 다 이제 동이족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와족의 역사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중국 각지에 있는 동이족 유족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은 이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동이족의 우리가 이동 경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뭐 뻔히 아시죠. 이제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뭐 무슨 특별한 연구 끝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촉소하고 부인하고 하는 데서 나온 뭐 학문적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동이족은 특히 이제 산동반도 하남성, 뭐 삼사성 이쪽에 쭉 이제 살았는데, 이 동이족은 나중에 이제 세 갈래 정도로 남게 되는데, 한 갈래가 바로 중국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죠.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남성이나 이쪽에 남아있던 동이족, 이들은 이제 하화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 갈래가 북쪽으로 쭉 이주를 해가지고 몽골과 만주를 걸쳐서 이 한반도로 왔다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그런 동이족의 한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고, 우리 쪽에서 건너간 일본도 그 중에 하나고, 만주족과 몽골족이 다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온 동이족의 한 갈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동 박사라는 분은 성씨 가지고 이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은 은나라의 후예가 부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여는 영고라는 제사를 국가의 제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국가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은정월, 은나라 정월에 지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은나라와 확실한 이 상관성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또 한 갈래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남방으로 내려가서 묘족이나 백족이나 이런 이제 소수 민족들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중국 남방 지역 답사 가서 박물관에 가봤을 때 그쪽에 출토된 유물들이 딱 기마민족 그 유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쪽 관련한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남방 답사 가서 그 호텔에 그 여종업원이 그 묘족이길래 당신네 그 원 조상이 누군지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치우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한국하고 이 묘족하고 원래 민족의 그 뿌리가 같은 거 알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한 갈래는 중국에 남아서 하와족이 됐고, 그다음에 한 갈래는 북쪽으로 올라와서 만주, 거란, 숙신, 뭐 몽골, 그다음에 우리 일본 이쪽이 됐고, 한 갈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수민족들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 가지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뭐 중국과를 싸울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쪽이 지금 뭐 산동반도나 뭐 이렇게 하남성이나 이런 쪽이 옛날 동이족이 살던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죠. 단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적 친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산동반도 같은 경우는 고구려 이정기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동반도에 제나라를 세웠던 이정기에 관한 구당서나 신당서를 보면은, 이정기가 이제 만주에서 배를 타고 이 산동반도에 상륙해서 그쪽에 제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까지도 이 산동 사람들은 딴 쪽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민족적 차이가 그때도 느껴졌으니까 당나라 시대에 이제 사료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이제 공동 학술 연구를 통해서 밝혀 나감으로써 서로의 친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